일본 도야마현. 깎아지른 산중턱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거대한 폐허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때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온천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 최악의 심령 스팟, 북역, 호쿠리쿠 지방 최강의 마경이라 불리는 곳, 바로 즈보노 광천입니다. 이곳에는 끔찍한 소문이 돕니다. 건물 안에서 귀신을 봤다. 친구와 갔는데 혼자 돌아왔다. 단순한 도시 괴담인 줄만 알았던 이 이야기들이 1996년 5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19세의 두 소녀가 이곳으로 담력 시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계로 빨려 들어간 듯 차와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머리카락 한 올 발견되지 않았던 이 사건은 무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 미제 사건의 상징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24년간 차가운 물속에 갇혀 있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계 바늘을 1996년 5월 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날이자 골든 위크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동갑내기 친구 야시키 에미 씨와 타크미 나르미 씨는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가족들에게 남긴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담력 시험하러 갈 거야. 두 사람의 목적지는 우오즈시에 있는 폐허 호텔 츠보노 광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두 사람은 이미 며칠 전 친구로부터 거기가 담력 시험하기 딱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밤 9시, 에미 씨가 소유한 검은색 경차 스바루 BBO의 시동이 걸립니다. 이들은 출발 전 에미 씨가 일하던 슈퍼마켓에 들러 손전등에 넣을 건전지와 펠라이트를 구매합니다. 어두운 폐허를 탐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였죠. 밤 10시경 두 사람의 차는 국도 8호를 타고 우오즈시 방향으로 달리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중간에 시내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는 평범한 모습도 확인되었죠. 그리고 밤 11시경 친구의 삐삐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지금 우오즈시에 있다. 이 짧은 문장이 그녀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되었습니다. 당시엔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이었고 삐삐는 수신만 가능할 뿐 위치 추적이나 발신은 불가능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보냈을지 아니면 누군가의 전화를 빌렸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녀들이 목적지인 우오즈시 근처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처음엔 단순 가출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심지어 해가 바뀌어도 그녀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녀들이 향했던 츠보노 광천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원래 피부병과 신경통에 조파는 약수터로 유명했습니다. 1970년에는 6층짜리 국제관광호텔이 들어서며 수영장과 댄스홀까지 갖춘 화려한 리조트였죠. 하지만 무리한 확장 공사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1980년 사장은 7억 엔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부도를 냅니다. 설상가상으로 1982년 소유자가 행방불명되고 호텔은 경매에 넘겨졌지만 철거 비용만 2,500만 엔이 든다는 사실에 아무도 사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인 잃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산속에 방치되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몰려들어 본드를 흡입하거나 불을 지르고 폭조족들이 아지터로 삼으면서 건물은 빠르게 썩어갔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에서 아이가 죽었다, 소유자가 자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더해지며 90년대 중반 이곳은 담력시험의 성지가 되어버립니다. 실종 직후 경찰은 당연히 이 호텔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헬리콥터를 띄우고 산악구조대가 벼랑 끝까지 내려가 봤지만 차 한 대가 통째로 사라졌는데도 바퀴 자국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거다. 러시아 인신매매단이 데려갔다. 야쿠자가 시멘트에 묻어버렸다. 심지어 호텔의 원운이 그녀들을 다른 차원에 데려갔다는 오컬트설까지 난무했습니다. 가족들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20년 넘게 딸을 기다렸지만 세상은 점차 이 사건을 미스터리라는 이름의 가십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14년 12월 한 통의 제보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도야마현 경찰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 친구의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보자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자 2명이 실종된 그날 현장에 있었던 남자들을 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뜬 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소문의 근원을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무려 6년이나 걸렸습니다. 소문의 소문을 타고 올라가 마침내 2020년 1월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남성을 특정해냅니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그들도 결국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장소는 모두가 예상했던 산속의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이 아니에요. 바다였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곳은 카이오마루 파크, 주보노 광천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는 항구공원이었습니다. 담력 시험을 끝내고 오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가기 전 잠시 들렀던 걸까요?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녀들이 산이 아닌 바다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3월 4일 남성들이 지목한 도야마 신항 북측 안벽 앞바다. 경찰 다이버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심 8m, 안벽에서 약 4m 떨어진 해저 진흙 속에 경차 한 대가 뒤집힌 채 박혀 있었습니다. 크레인에 의해 24년 만에 물 밖으로 나온 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번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MEC의 에마, 스바루 비비오가 맞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1996년 당시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유 영수증, 삐삐, 그리고 2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 24년간 실종되었던 야시키 에미 씨와 타크미 나르미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속 폐허에서 귀신에게 잡혀갔던 소녀들은 사실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서 24년 동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차는 왜 바다로 떨어진 걸까요? 그리고 목격자라던 3명의 남자는 왜 2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남성 3명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주차장에 여자 2명이 탄 차가 있길래 헌팅을 하려고, 즉 말을 걸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자마자 차가 갑자기 뒤로 급발진하더니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 것에 놀란 운전자가 당황해서 기어 조작을 실수했고 그 결과 후진으로 바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눈앞에서 사람이 탄 차가 바다에 빠졌는데 말이죠. 그들의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무서워서 못 본 척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에 엮이면 귀찮아질까봐 자리를 떴습니다. 유족과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걸었다고 차가 급발진해서 추락할까요? 혹시 그들이 집요하게 차를 쫓아다니며 위협했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아서 급하게 후진하다 떨어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들이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신고를 안 하고 도망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살인죄로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타인 안에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남성들의 진술을 뒤집을 물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사고를 유발했거나 구조하지 않은 죄, 과실치사 등이 있다 하더라도 25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공소시효를 지워버렸습니다. 결국 2025년 현재 두 소녀의 죽음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에미 씨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그 세 남자가 누군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개인정보라 안 된다, 확실한 살인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미 다 지난 일 아니냐며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에 유족들은 2번 죽임당하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1996년 5월 5일 그날 밤, 수심 8m의 차가운 바다로 차가 추락했을 때 바로 신고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녀들이 숨을 거두기 전에 구조대원들이 도착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목격자였던 3명의 남성은 자신들의 안위와 귀찮음을 이유로 그 골든타임을 바다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24년 동안 이어지는 사이 살인죄는 물론이고 과실치사, 구조 불이행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는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3명의 남성은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어쩌면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법은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을지 몰라도 인간의 양심이라는 법정에서도 그들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19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꿈을 키우던 야시키 에미, 그리고 타쿠미 나루미. 쯔보노 광천의 유령이라는 자극적인 괴담 뒤에 가려져 있던 것은 귀신이 아니라 어른들의 무책임함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비록 법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의 이름과 억울한 진실만큼은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심해에서 24년을 기다려준 두 분. 이제는 부디 따뜻한 곳에서 편안히 잠드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침묵한 목격자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